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이라는 걸 지금 새로 규정을 했거든요. 새로운 유행으로 저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이 뭐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지금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 예. 그럼 현재 해당하는 이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언제부터 그러면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까? 이게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조금 있으면 몇 년 후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주택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? 예, 공급할 수 있습니다. 공급하는 게 아니라요. 여기 해당하는 이 주택은 이제 예. 그 분양하는 초기에 그 자본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도입된 거고요. 좀 어떤 주택을 공급받은 자, 두 번째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이런 주택을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 공급받은 자가 지분권의 변동 없이 계속 20년, 30년 특정 지분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되는 게 맞는 거죠. 지분을 적립하는 거니까 돈을 낸 만큼 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.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공급을 받은 자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계속 적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분권자가 변동이 안 되는 걸 좀 전제로 이 의미를 상정을 하는 것인지. 재단 초에 이제 20이나 25%의 지분을 매입하고 네. 한 4년이나 5년 주기로 나머지 지분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분권자 그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면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팔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팔 수는 있습니다. 공공사업 이제 나머지 지분은 이게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자와 협의해서 팔고. 근데 지금 이 개념은 그렇게 안 보여요. 여기 보면 그냥 이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계속 보유를 해야 이래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된다. 지금 이렇게 의미가 읽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이해가 된다고요. 해석이 그렇게 되고요. 근데 뒤에 보면은 10년 이상 되면 이거는 또 전멸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혼동이 있느냐, 이거는 법률 적용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지분권자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정확히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. 지분을 계속 내게 되면 이제 전체 완납했을 때 전체 주택의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. 만일 중간에 10년 정도 전매 제한 기한이 끝나서 그걸 팔게 되면 주택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를 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전체를 팔면 거기 팔고 나서 만일 분양 가격보다 더 높은 개념 규정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. 그거는 그냥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공유한다. 그래야 지금 그렇게 두 가지예요. 소유권을 100% 안 가져오면 공유를 하게 되죠. 근데 지분은 늘어나는 거죠. 아까 저게 얘기했듯이 지분을 팔 수 있잖아요. A가 B에게 지분권을 팔고 전매를 하고 그래서 A와 B의 보유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이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되는 건지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? 그래서 그럼 그 전에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그 기간이 합산이 되냐고요. 이 20년 전체를 이상 넘기기 때문에 합산이 필요 없습니다. 그때는. 필요가 없어요? 예. 근데 전매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를 다 전매를 해야 49조의 5 그 사망을 보시면요. 예. 전 의원님,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49조의 5 조문을 1, 2, 3 사항에서 그 전주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사망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, 그리고 밑에 세부 조항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굳이 그럼 개정을 어떻게 안이 있으신가요?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. 그 주택 사업자 소유 지분하고 같이 전체 지분을 다 전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안전한 한 사람의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전매를 그때 하게 되면 그 공동 사업자의 지분과
아니 그 사람은 안전히 100%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럼 이거는 뭐 정부 좀 해야 된다. 이건 뭐야? 아, 왜 자꾸 헷갈려?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. 지금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그 49조의 5 3항을 보시면요. 그 주택 가격 그 공동 그 소유권 전부를 그 주택 공급 받은 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전체 지분을 전매하게 돼 있습니다. 전체 지분을. 그러니까 새롭게 집을 사는 사람은 전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. 아예 그렇죠? 예, 그렇습니다.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온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. 네. 네, 송기현 의원님. 마크 작가님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려서 예. 과연 따로 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해야지 그걸 뭐 여기서 그냥 마이크도 안 켜진 상태에서 막 그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전주 의원님하고 지금 저 다른 분이 궁금해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 10년 안에 팔면 앞에 10년은 승계돼 가지고 이어가는 거냐, 아니면 그 다음부터 새로 또 시작되는 건 이런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주거복지정책관께서 전주 의원한테 가셔서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. 시간이 없습니다.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뭐 이해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요. 송기현 의원님,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. 제 개인의 지금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뭐 따로 만나가지고 이해를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. 그거는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개를 하는 게 맞죠. 그거는. 아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그 형태의 공공주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발언 중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발언권 없고 말씀하세요.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 혼자 이해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정확히 개념이 뭐다,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이런 차원에서 계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는 전체 다른 사건 다른 건 법률도 처리해야 되고 또 다른 장관님도 계시고 막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한 분 의원이 계속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더 전문하는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장관님이나 차관님이 설명을 충분히 논의하시고, 예? 개별 국장 불러가지고 설명 듣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법안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죠. 그러니까 사관님이 쉽게 설명하면 될 일을 그냥 가격이라든지 모든 문제,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정산하고 정리해가지고 전체 지분을 다 넘긴다, 이거 아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법률 문구가 이게 법사에서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.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긴 돼 있어요. 말씀도 적절치가 않은 게, 조금 전에 보면 정부 측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장은 정부 측에다가 질타를 해야지, 위원장이 위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이 계속 토론식으로 끼어드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? 네, 타당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이 의원님들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.